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 뭐 이건 두말 할 것도 없이 세단은 그랜저, SUV는 소렌토, 미니밴은 카니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넘사벽이죠. 소렌토, 카니발, 그랜저 모두 하이브리드 모델이 압도적으로 팔리고 있고 이건 회사 단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지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최근 들어 전기차 판매량, 더 정확하게는 성장세가 주춤해지면서 과도기다, 위기다 말이 많잖아요. 사실 지금은 딱히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전기차를 안 타도 우리 삶에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를 강제로 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적어도 전 세계적인 계획과 추세에 따르면 2030년에는 거의 모든 신차가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가 될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거고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되기까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6년 정도는 금방 가죠. 신차도 보통 6년에 한 번씩은 풀체인지가 되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냥 가정을 하나 해볼까요? 2030년부터 대부분의 지역에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만 돌아다닐 수 있대요. 그럼 당장 이때부터는 내연기관 중고차 시세가 폭락하고 소비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중고차 업자들은 내연기관 차를 매입해 가지 않으려 할 수도 있거든요. 매입을 해 가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매입을 안 하죠. 그래서 친환경차 시장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심각하게 바라보는데 일반 소비자들까지 굳이 이런 걸 조사해 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현상을 해설해 드리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나라는 거두절미하고 한국에서 전기차 성장이 더뎌진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동시에 이건 또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 차로 눈을 돌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나쁘다, 전기차를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전환기에 있는 세대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을 넘어서 인공지능 시대까지 모든 걸 겪고 있단 말이죠. 자동차도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전기차까지 아우르는 모든 세대를 경험 중인데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건 뭔가요?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필수적인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최종 목표인 친환경차 시대까지 가야 하고 이왕 가는 거 잘 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전기차를 위한 노력은 제조사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구매 보조금을 명분으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입차로 치면 역대급 프로모션 수준인 거죠. 그런데 여기엔 굉장히 많은 모순점이 들어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적인 상을 우리 기업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무조건 전기차를 사야 해 이런 여론이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제품이 좋고 소비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시장이 준비가 덜 되어 있어도 제품 대중화가 이뤄집니다.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인데 전기차는 그렇게 되는가 싶다가 벽에 부딪힌 느낌이란 거죠. 뭐 전기차가 비싸서 그렇다,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렇다, 불량 충전기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건 이미 많이 이야기했으니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문제점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고 해결책까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는 전기차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전기차는 불편하다 내지는 하이브리드 차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전기차가 약간 LG 스마트폰 같은 존재인 거죠. 새로운 기능들이 많습니다. 노크하면 화면이 켜지고 디자인도 획기적으로 바뀌고 여러가지 주목을 받을 만한 건 많은데 문제는 뭐다? 충성 고객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LG 스마트폰이 겪었던 문제들이 기기 결함, 메인보드가 자주 고장 난다거나 경쟁 모델 대비 기본기가 부족했다거나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물론 갤럭시나 아이폰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닌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갤럭시나 아이폰은 충성 고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LG는 이게 부족했다는 거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충성 고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차 다음에도 내연기관차를 사야겠다, 하이브리드 차를 사야겠다 이런 게 많은데 전기차는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뿐 아니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전 관련 문제가 대표적이죠. 전기차 차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충전 인프라 부족, 충전기 고장 이와 관련된 불만을 가장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신규 고객들은 이런 정보를 보면 등을 돌리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불편함의 원인이 대부분 제3의 요인에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제품과는 다릅니다. 보통은 제조사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개선하고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연식 변경 모델이라던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반영했다면서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거죠. 여기에 엮여있는 이해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과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사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이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고객과 제조사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관계자, 정비 인프라 관계자, 이제는 충전 비용이 비싸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전기차 충전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라진다는 거란 말이죠. 내연기관 차들이 국제 유가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것처럼 전기차는 한전의 결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자료를 보면 됩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전기차 산 내가 바보였다, 이게 타이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충전 요금을 인상하려고 한전이 고민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뭐 한전의 적자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적 적자가 45조 원에 달한다는 걸 명분으로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도 적자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기차 충전기 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돈을 버는 거죠. 즉 충전기 업체들은 차주들이 내는 충전비로 돈을 버는 건데, 지금 수준으로서는 사업 진전이 전혀 불가능하니 충전비를 올려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자, 이런 취지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 요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는 킬로와트아워당 173.8원이었던 게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347.2원을 유지 중입니다. 아이오닉 6를 기준으로 1년 전에는 완충 비용이 22,670원 수준이던 게 지금은 25,100원 정도로 올랐다고 하고요. 월에 100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1년 전에는 월 충전 비용이 3만원대였는데 이제는 4만원대, 많게는 5만원 가까이도 간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건 내연기관차 주유비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언급한 내용들, 그리고 평소에 많이 언급되는 전기차 가격, 보조금,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부정적 여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정적 여론은 어떤 제품이든 존재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이걸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게 큽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잠깐 언급한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과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사, 크게 보면 이렇게가 끝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너무 많습니다. 고객과 회사뿐만 아니라 전기차 구매 지원을 해주는 환경부, 지자체, 세금을 내지만 전기차와는 전혀 관계없는 납세자에 속하는 모든 국민들, 이런 주체들이 모두 전기차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입니다. 구매 후에도 비슷하죠. 내연기관차는 주유소 고객과 주유소, 이렇게가 끝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충전하는 고객, 아파트 관리실, 충전기 업체에 지원금을 주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여기에도 세금을 내지만 전기차와는 상관없는 납세자들이 포함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해관계자들이 많다는 건 뭔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데까지 너무 많은 설득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어떤 회사가 설치한 충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개인 구매 고객이면 환불을 해주거나 규모가 좀 크면 리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준 주체, 설치 관리 감독을 한 건물 관리실, 아파트면 또 동대표, 주민들, 너무 많은 절차와 관계가 엮여있다는 겁니다. 굳이 이런 문제까지 소비자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이 중심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최대한 리스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 치밀하게 나가줬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크다는 겁니다. 미인증 충전기 문제, 불량 충전기 문제, 충전기 유지 관리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책임, 이런 걸 차주들한테 물을 수는 없는 거고 말 그대로 사업 초기잖아요. 그런데 초기부터 이런 문제들이 발견된다는 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문제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란 말이죠. 앞에서 충전 비용을 언급한 것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보급을 늘리려면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충전 비용은 계속 오를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초기에 충전 비용이 저렴하다는 메리트가 있을 때 보급을 확 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손을 쓰려고 봤을 때는 이미 충전 비용이 많이 오른 상태가 될 겁니다. 이때는 그럼 어떤 걸 가지고 전기차를 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거냐 이겁니다. 차 가격이 더 저렴하면 된다? 이게 과연 얼마나 빨리 실현될 수 있을까요? 즉 정부 입장에선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를 수년 전부터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금 수천억 원이 매년 들어갔습니다. 골든 타임을 잘 잡았나?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부 부처의 장관이나 국회의원은 배우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능력을 펼치라고 그 자리에 앉혀둔 거기 때문에 전기차 정책을 진작에 고도화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건 전기차를 타지 않아도 전기차 관련 보조금에 기여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는 건데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 이미 적극적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전기차는 신생 사업인데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 시장에서 너무 잘 뛰어주고 있고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본질인 한국에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앞장서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선 그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획기적인 정책 고도화 아니면 충전기가 있는 주차장 풍경이 혁신에 가깝도록 바뀌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런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바뀌려면 이에 당사자들이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3자들이 나서줘야 합니다. 전기차 차주들이 단체로 이 문제를 크게 공론화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큰 변화는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거고요. 당장 뭐 댓글만 봐도 나는 불편하지 않은데 뭐가 문제냐? 타보거나 말해라.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모두 고려한 끝에 내연기관차를 사거나 하이브리드 차를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전기차를 타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불편함을 미처 모르고 산 사람들도 있고, 즉 이 역시 이해 관계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 차가 강세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마무리는 나는 괜찮다, 나는 잘만 탄다 이렇게 단정하는 댓글을 방지하는 말로 할까 합니다. 저는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 말한 적 없고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나는 괜찮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는 주장은 정부, 기업, 그리고 전기차를 타고 있는 다른 차주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